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서의 유학이야기 15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거는 유학생인데 유학생으로서 어떤 걱정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걸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이야기가 어쩌면은 그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뭐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 새끼 미쳤나? 저게 노망이 들었나? 아니면 지가 한 말을 지가 기억이 안 나네? 뭐 기억을 못 하네? 그게 아니라 어쩌면 제 뇌 속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거는 정말 어렵지. 이거는 정말 나의 걱정이지 한마디로 계속해서. 그건 정말 어려웠어. 그건 힘들었어. 그건 정말 기뻤어. 하여튼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반복한다 그러면은 그게 저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저번에 들으셨다면은 뭐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걱정과 그리고 저만의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유학생으로서. 근데 제가 먼저 유학생이라면 뭐 랭귀지를 하든 뭘 하든 뭐 원서를 내잖아요. 원서를 내고 합격증을 받잖아요. 뭐 랭귀지 같은 경우는 합격증은 아닌데 사실 어떤 대학교, 인기 있는 대학교는 그러니까 지역이 있잖아요. 뭐 보스턴이라든가 뭐 하버드 근처라든가 예를 들면은요. LA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큰 도시,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에는 랭귀지, 그러니까 어떤 주립대학교의 랭귀지도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뭐 300명이다, 200명이다. 근데 사실 200명 정도의 된 정원인데 500명이 지원했다. 그걸 다 뭐 합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뭐 선생님들 증원해야 된다. 선생님들 증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실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학교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 정규 대학교 학생들에게 교실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대학교, 각 주립대학, 각 사립대학교에서의 랭귀지 과정의 교실은 제한이 있어요. 뭐 한 10개, 20개 이런 제한이 있다 이거죠. 한 동, 건물 한 동. 예를 들자면 건물이 한 5층짜리 건물이 한 동. 5층짜리 건물 한 동인데 각 층에 뭐 사무실 5개 정도 된다 그러면 5, 25, 25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뭐 캠퍼스 전체에 랭귀지 하는 학생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진짜 정말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합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은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대학교를 이제 지원했어요.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증이 날라왔으면 불합격증도 날라오고 합격증도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 축하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합격증이 뭐 내일 수업인데 오늘 합격증을 받았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심지어 미국에 살더라도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전에 합격증이 날라오죠. 그리고 유학도 랭귀지도 마찬가지죠. 몇 개월 전에 뭐 편지가 오죠. 와라 우리 학교에 F1 비자를 갖다 발급해 주니까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면은 그 합격은 했어. 이제 어떻게 뭐 공부를 여러분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합격증을 딱 편지를 받으니까 곧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지금부터 뭘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 이제 뭐 토플이라든가 무슨 SAT라든가 에세이라든가 뭐 고등학교 성적이라든가 이 번역 같은 거 다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서류도 정리해가지고 냈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합격을 해버렸네? 내일 대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아니네? 몇 개월 후에 한 3개월, 4개월, 길게는 보통 짧게는요. 짧게는 어떻게 하면은 한 3, 4개월 정도 되고요. 길게는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6개월이 더 된 것 같아요. 6개월이.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이런 식이었어요. 가을하고 봄학기잖아요. 가을학기에 지원을 안 하고 봄학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집어넣었더니 사실은 봄학기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가을학기로 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가을학기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봄학기로 와라 그러니까 가을학기가 벌써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 스케줄이 좀 잘못됐다, 꼬였다 이거죠. 옛날에 군대 갈 때 영장 안 나가지고 학교는 쉬었는데 영장이 안 나서 뭐 반년, 1년을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쉬고요. 대학교를 합격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3, 4개월. 또 하나는 한 1년, 반년 정도를 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목표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뭘 할 것이냐 이죠. 그 사이에. 뭐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세탁소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한국 갔으면 편의점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패밀리마트에서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대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할 것이냐. 제가 처음에 걱정 뭐 했는지 알아요? 이제 내가 합격증을 편지를 받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하지? 그게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부터 뭘 하지? 근데 제 시대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시대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월드와이드 웹, 우리 천리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사이트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인터넷이 안 되는 시대였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 각 학교의 웹페이지에 가서 무슨 수업을 듣고 직접 전화를 해야겠죠. 학교가 떨어졌다면 그 학교까지 여행을 가야겠죠. 만약에 가서 그 학교에서 1학년은 무슨 수업을 듣고 2학년은 무슨 수업 듣고 이런 걸 갖다 받아오면 되잖아요. 리스트를. 적어도 뭐 영어 1, 2, 3, 4, 5 중에서 뭐 선택을 한 2개 해라 그러면 적어도 1, 2, 3, 4, 5 종류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학교가 멀잖아요. 뭐 한국에서 합격했다 그럼 학교가 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정보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없으니까 뭐 서점에 가면은 대학교의 정보는 있어요.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지원하라. 미국 사람들을 위한 정보예요. 외국 사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에 있는 정보잖아요. 뭐 당연히 토플 점수라든가 이런 것도 써있긴 써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을 위한 정보라 이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 학교는 무슨 수업을 듣는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좀 구체적인 거는 뭐 어느 스포츠 클럽이 있다 이 정도, 어떤 수업이 있다, 학교 인구는 어떻다, 뭐 합격률은 어떻다 이 정도 써있는데 1학년 때 무슨 수업을 듣는다, 2학년 때 무슨 수업을 듣는다, 교수는 누구다 이런 건 없다 이거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야겠죠. 편지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럼 이제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제 주위에 저도 나이가 많았지만 제 주위에 사람들이 대체로 박사과정, 석사 박사과정이었고 대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요. 대학교를 지원하는 사람과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나이가 좀 한국 사람 지금은 좀 그런데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 한 살만 달라도 뭐 2살만 좀 많아도 뭐 형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약간 좀 대화하기가 저 자신도 대화하기가 어렵고 그쪽도 대화하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저 같은 사람한테 정보를 누가 받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한테 정보를 받기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유학원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사실. 자 그래서 먼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대학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갔어요. 가서 뭐 책 있잖아요. 텍스트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교 교과서를 갖다 텍스트북이라고 합니다. 텍스트북. 그리고 일반적인 북이죠. 근데 텍스트북을 섹션에 가봤어요. 섹션에 가서 무슨 책을 보는지. 근데 좀 나쁜 점이 있어요. 미국은 한국도 어쩌면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 때도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교과서가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사를 배운단 말이에요. 국사를 보면은 저기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라는 큰 서점 있죠. 거기 가서 이제 뭐 역사 책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책하고 고등학교 역사책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뭐 1910년도, 뭐 1919년도 이런 게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날짜는 똑같죠. 그러면 갑자기 뭐 어른 역사책이라서 날짜가 바뀌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왜 한국의 역사책 교과서 책하고 서점의 책이 항상 다를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도 대학교 교과서와 일반적인 서적은 좀 달라요, 사실. 대학교 교과서와 그리고 이제 대학교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두 종류입니다, 책이. 그러니까 역사책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럼 역사책을 교과서로 선택을 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어쩔 때는 약간 좀 에세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설책, 그러니까 비소설이죠. 비소설책을 교과서로 택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럼 이 비소설책이 일반 시중에서 막 팔리는 책이죠. 그런 책은 아니고요. 또 그런 책일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서 용어로 나온 책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그 책들이 보면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학생에게 파는 책, 또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교수를 위해서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게 한국에도 그게 있는지, 그런 거예요. 문제지 있잖아요. 문제지를 보면은 문제지가 있고 정답지가 있잖아요. 그게 두 권이잖아요. 그리고 정답지가 두 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 권이 두껍게 돼 있든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죠.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교수들이 그걸 본다 그러진 않는데 어떤 작가가 글을 썼을 경우에 그 작가가 자신의 뜻을 남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한마디 붙인 거죠. 교수를 무시해가지고 야, 너 이거 좀 들어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책이 두 종류가 있다 이죠.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아, 이런 책을 공부하는구나, 이런 책을 공부하는구나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갈 학교,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의 학교, 이 학교가 다르지만 둘 다 주립학교지만 어쩌면은 미국의 주립학교들은 이런 공부를 하겠다. 사실 대박친 이제 수업 책이 있어요, 사실. 미국 전체적으로 이 책은 정말 인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교수들이 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책들은 이제 정말 대단한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런 책은 별로 없어요, 사실. 별로 없고,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교수의 그 색깔에 따라서 책을 약간씩 바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쓴 글 있잖아요. 뭐 국정교과서, 역사를 갖다 왜곡한 그런 책들은 미국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책 자체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많지만 대학교 정도 갈 정도 되면은 교수 정도 되면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백인 위주 사회, 또 동양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이런 인종차별하는 사람들도 너무 논리가 안 맞으면은 그걸 갖다 용납하지는 않아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뭐 저 개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걸 가르치고 그러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의 걱정은 야, 지금부터 뭘 하지? 그 생각을 하다가 미국의 대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서점에 가서 책들을 한번 봤다 이거죠, 책들을. 그렇다고 제가 뭘 압니까? 사실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제가 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랭귀지 과정이라든가 영어 랭귀지에서도 숙제 존나 많이 내줘요. 그래 숙제 뭐 하다 보면 정신이 없고 에세이 같은 수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수업도 있었고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보니까 그 랭귀지 수업 자체가
미국 대학교 수업하고 뭐 제가 한국 대학교 학생들의 수업하고 미국 대학교 학생들의 수업의 레벨을 갖다 따지지 못하겠어요. 제 솔직히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다. 좀 뭐 전 느낌상으로는 한국 대학교 수업이 레벨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면 한국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레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창의력은 둘째 치고, 근데 랭귀지 수업을 갖다가 뭐 그 전에 들었죠, 한마디로. 글도 쓰고, 빈칸도 채우고, 에세이 같은 것도 쓰고, 발표 준비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다 했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수업의 레벨이 하늘과 땅, 지옥과 천국 그렇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 그때 이제 알았죠, 당연히. 근데 그 전에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랭귀지 수업을 했는데 이 수업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했었죠. 무슨 수업을 할 것인가, 무슨 책을 공부하나. 그 다음엔 제가 내가 수업을 따라갈 수 있으려나. 근데 사실 제가 아는 형이 지금 나이가 지금 50 거의 60 됐겠네. 근데 그 형이 의사일 거예요 지금 아마.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자 그 아저씨는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갖다 준비했냐면, 뭐 대학이 아니라 이제 대학원이죠, 한마디로.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냐 하면은 자신이 랭귀지 자체로는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외국에 아예 이제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 근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언어가 서툴어요, 사실. 상당히 저보다 영어를 사실 못했어요. 말하고 듣고는 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글 쓴다든가 읽는다든가 이런 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 때문에 제가 사실 영어 공부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스스로 이제 랭귀지를 하면서 랭귀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주권자니까.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정식 주립대학 가서 자기 이제 거의 영주권자니까 직장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를 돈을 내고 청강을 하더라고요. 청강, 어디트. 어디냐, 어디, 교실 어디야? 청강, 어디트. 오디시라고 그러잖아요, 어디트. 근데 청강을 하시는데, 저에게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흘려주는 거예요. 청강 비용을 내야겠죠. 근데 청강이라는 뭐냐, 그러면은, 학점을 못 받는 거예요. 수업은 똑같이 듣고, 시험도 볼 수 있고, 근데 대신 이제 발표는 못 해요, 발표. 그리고 그룹 스터디도 안 돼요. 정규 학생들하고 수업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강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수록 청강은 들을 수 없어요. 규모가 큰 수업만 청강을,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뭐 당연히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청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청강이 오픈되는 수업이 있고 일반인들에게 오픈 안 된 수업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분이 청강 수업을 듣더라고요. 청강 수업을 계속해서. 그리고 또 작은 2년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점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전공과 자기가 대학원에 갈 때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교양 과목으로 그냥 뭐 듣는 거예요, 수업을. 어느 정도 토플 점수가 상당히 높았고요. 어느 정도 뭐 됐으니까 그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런데 왜 청강을 듣느냐,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력서에 그 청강을 들었다, 대학원 지원할 때 그런 건 사실 뭐 장점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은 없는데. 근데 그분이 대학교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학교에서 정식 수업을 들었을 때, 어려운 대학원 과정을 들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그 청강으로 인해서 그 영어 듣기가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 자체는 토플 시험이 아니에요. 토익 시험이라든가 토플 시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무슨
어떤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영어 시험이라든가 어떤 시험 자체가 아니라 이거죠. 상당히 사람마다 다르다. 제가 수업을 들어가니까 한 분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 사람. 미국에서 영주권 가지고 있는 영국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 남쪽이었고, 어떤 사람 나이가 정말 많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영어를 하고 수업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교수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플이라든가 토익은 영어 리스닝 테스트가 완전 다르다 이거. 레벨이 다른다 이거죠. 그래서 청강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학생이다 또는 뭐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 대학교에서 영어라는 강좌가 영어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들 한국 사람이 하는 거 영어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데 영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라는 그 강의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 온 사람이 제가 하는 영어 저도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영어는 영어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 갈증을 갖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사실. 설명을 갖다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밀어주는 거지 방향을 저쪽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지 거기 가서 진짜 영어를 말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혹시 청강이 되면은 들어보시고 또는 그 대사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이런 대사관 같은 데서 혹시 영어로 무슨 강좌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들으러 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정규적으로 듣는 거예요. 한 반년? 몇 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미국 대학 가기 전에 대학원이든 대학교든 하여튼 가기 전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 정기적으로 몸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거든. 이번 주 수요일은 매주 수요일은 1시간짜리 뭐 90분짜리 영어 수업을 듣는다. 영어 강의를 듣는다. 근데 사실 뭐 종로라든가 어디 영어 학원 있지 않습니까? 뭐 대치동인가요? 무슨 학원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에도. 그런 영어 학원, 미인 학원, 미국 사람이 하는 영어 학원도 좋지만은 그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데 그리고 리스닝을 갖다 귀를 갖다 뚫기 위해서. 근데 어떤 영어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니들은 못 알아들어도 나는 짓거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100명이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줘. 너 내 영어 알아듣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내 발음이 좋냐? 나쁘냐?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가 어려운데 내가 좀 쉬운 단어를 해줄까?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해도 그 상대편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영어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귀가 임기응변에 강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어떤 그 사건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영어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이하고 뭐 성관계를 했다, 잠을 잤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멍청하게 영어를 말을 해도 그때부터 사랑으로, 몸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멍청한 영어를 알아듣습니다. 그걸 갖다 영어로 compromise라고 합니다. compromis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갔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가 막 짓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갔더니 막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매주 수요일 오는 거예요. 좀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알고 미리 경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서점에 가서 미국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걸 봤다. 근데 지금 같으면은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도 좀 어둡고 막 이 제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보면은 글자가 안 보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긴 보는데 지금은 좀 지금 같으면 내가 옛날 젊었다면 지금 젊었다면 그때였다면 뭘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나이에 뭐 할까 그 생각도 해보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 이제 젊었을 때 왜 그때 당시 그걸 못했을까 멍청하게 왜 여유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절주절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그 신문이라든가 뭐 빌 게이트가 12권을 읽어봐라 뭐 죽기 전에 읽어봐야 될 책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인터넷상에서 나와요. 대학교 학생들이 읽어봐야 될 책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어봐야 될 책들 뭐 경제에 대해서 알고 뭐 몇 권의 책들 이런 기초 책들이 갖다 리스트가 있어요. 뭐 심지어 고등학교 방학 때 미국의 고등학교 방학 때 읽어봐야 할 책들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한 100권, 200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골라서 읽는 건데 뭐 그런 방학 수준은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좀 해보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같았으면 지금의 마음이었으면.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신문,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문을 갖다가 다 읽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것만 계속 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FTA를 한국하고 미국하고 했다. 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모르는 거야. 그럼 FTA 왜 하려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른이니까 뭐 세금을 안 내고 어쩌죠. 뭐 대기업이 돈을 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때 같은 경우는 나프타,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세금 없이 이제 무역하는 그런 걸 갖다 제대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공장이 멕시코로 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냥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물건 만드는데 트럭 실어가지고 미국에다 지금 배달하고 막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배우고 뭐 이번에 지금 선거가 있다네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런 이제 신문의 내용의 역사적인 사건들의 내용을 좀 봤죠. 그렇게 보고 그다음 잡지 읽고요. 잡지 모르겠어요 왜 잡지를 읽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한국 신문이라든가 이런 건 보질 못했어요. 사실 한국 신문이라든가 한국 책은 읽지 못했고요. 그냥 서점에 가서 타이틀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타이틀, 그러니까 잡지 타이틀, 그 경제적인 잡지 타이틀이라든가 그 잡지의 타이틀 있잖아요. 잡지에 누가 얼굴이 나오는지. 지금 빌 게이트 얼굴이 나왔다. 이제 페이스북에 사장의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이 잘 나가나 보다. 아직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얼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잡지들의 그 제목이라고 봅니까? 그냥 제목만 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봤어요. 보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뭐 방문하는 게 서점 가는 거예요. 서점 가가지고 잡지책에 누구 얼굴이 나왔는지 요즘 트렌드가 뭐냐 한마디로 무슨 책, 무슨 나이키 신발을 팔고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게 들어가서 한 바퀴 쏙 둘러봐요. 제 눈에 그러니까 익숙해지게 계속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뭘 사는지 그런 관찰을 계속 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학교 수업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어차피 영어니까 사람들 사는 인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계속해서 근데 영화를 어떤 영화를 봤냐면 대학교 가기 전에 뭐 액션 영화도 보고요, 공포 영화도 보고 영화를 다 보는데 약간 젊은 친구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뭐죠? 그 스크림이라든가 비명 이런 영화 있잖아요. 공포 영화.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done. 뭐 I know what you did yesterda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갖다가 좀 봤어요. 그래서 왜 봤냐?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말투가 어떤가? 젊은 아이들의 말투. 여러분들 미국의 젊은 아이들 말투가 사실 스크림이라든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젊은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랑 비슷해요, 사실. 잘 만들었어요, 사실. 그런 영화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월가 영화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하다 이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영화, 어떤 언어를 갖다 제가 주위에 항상 사는 사람들의 영어를 갖다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익숙해졌는데, 대학교 가면 다른 마을에 가면 다른 주로 가면은 갑자기 다르니까 오만 여러 군데에서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가니까 친구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왔더라고요. 푸에르토리코 영어도 잘해요. 푸에르토리코 영어도 잘하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기초 영어 같은 거, 대학교에 가면 기초 영어 같은 게 있어요. 랭귀지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푸에르토리코. 근데 푸에르토리코는 뭐예요? 미국 국가하고 연결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가 모자란지 하여튼 수업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당연히 영주권자죠. 푸에르토리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영어도 제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친구 영어 좀 특이하더라고요. 영어는 잘해요, 당연히. 근데 좀 특이하고. 당연히 그리고 또 공무원이었어요, 사실. 그 수도국 있잖아요, 수도국. 그 시의 수도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학생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죠.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죠. 또 하나는 뭐, 아르헨티나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하나는 콜롬비아 학생, 뭐 이런 학생들이 오는데, 영어를 잘하죠, 당연히. 저보다 잘하죠. 저도 대학생이지만 아직 잘해요. 그런데 영어가 다 제각각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동부에서 온 학생, 남부에서 온 학생 다 영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공부를 갖다가 많이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볼 때 저의 취약한 점 있지 않습니까? 남부 영어를 좀 못한다. 아니면 경제 영어를 좀 못한다. 아니, 경제 영어라고 하지는 못하고 제가 좀 그래요. 경제 영어라고 좀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뭐 월가 영어는 좀 못한다. 아니면 교육 뭐 공부 있잖아요. 공부 영어는 좀 못한다. 액션 영어는 못한다. 총에 대해서 보통 한국 여성들이 권총이라든가 총 있잖아요. 총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M16이 총이 5.56mm인가? 그런 걸 갖다가 아마 모르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mm짜리, 10mm짜리 권총 있고요. 뭐 그럼 35mm짜리 뭐 M60이 35mm인가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지금 중얼중얼 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알겠습니까? 그냥 중얼중얼 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뭐 슈팅 뭐 사격이라든가 총에 관계된 영화가 있을 게 아닙니까? 암살자 같은 거. 그런 영화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강을 할 수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뭐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청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빈 공간을 뭘로 메꿀 것이냐? 매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랭귀지 스쿨은 가야 돼. 합격증을 받아도 랭귀지 스쿨 갑자기 뭐 안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계속 다녀야 돼요. 랭귀지 스쿨 가고 그 상태에서 합격증을 받았어요. 아침에 영화 한 편 보고요. 일어나서 뭐 흥분한 상태니까 뭐 젊으니까 뭐 아침 일찍 일어나면 영화 한 편 보고 랭귀지 스쿨 가고. 저는 어느 정도 미국 생활이 좀 익숙해가지고 우유하고 시리얼 있잖아요. 우유하고 시리얼만 먹었어요. 아침에 항상. 밤에도 사실 그렇게 먹고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우유하고 시리얼 먹을 수 있으니까 보고, 그리고 갔다가 뭐 공부하고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한마디로, 그리고 와서 또 영화를 한 편 보고요.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를 본 걸 갖다가 이제 반복해서 보고, 이제 자막을 갖다 틀고 보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테레비를 보면서 테레비에 그 광고 있잖아요. 광고는 짧지 않습니까, 영어가. 계속 광고를 보는 거예요. 미국은 테레비 자체가 법적으로 자막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막이 법이에요. 이 자막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자막을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표현을 갖다 익혔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대학교 준비를 했다 이거죠. 내 나름대로 글 쓰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계속 상상을 했어요.
책을 보면서도 뭐 신문을 본다든가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이렇게 글을 쓰는 날씨는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날씨는 이렇게 tomorrow's weather is 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what I like is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계속 내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걱정이 저의 영어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합격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상태의 영어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어 수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영어를 급성장시키는 비결이 어떻게 뭐 안 되나?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뭐 영어 학원 다니고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영어 학원을 막 수업을 몇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막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된, 뭐 당연히 자기가 이제 부지런히 있으면 미국 같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은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대학교 학생을 하나 샀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고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학생, 대학교 학생하고 컨버세이션을 프리토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주제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프리토크 컨버세이션을 대학교를 합격하고 나서 대학원을 합격하고 나서 프리토크 컨버세이션을 일주일에 2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뭐 3만 원 내고 2만 원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내잖아요. 3만 원 정도, 3, 4만 원 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꽤 비쌌어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은 개인적으로 1시간 레슨비 있잖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한국보다는 비쌉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아마 개인적이니까 그러죠. 뭐 그 친구가 근데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더 대학교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저에게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길거리를 갖다 돌아다니면서 버스 정거장 뭐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 돈을 들였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막 돌아다니다니까 길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게 가서 인사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영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 개인 레슨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사실은 어쩌면 개인 레슨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여성에게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건 제 상상이죠. 근데 당연히 랭귀지 코스에 가면요, 미국 대학생들과 아니면 또 교포들과 그 맺어줍니다. 짝을 갖다가 공짜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뭐 가끔가다 파티도 가고 밥도 사주고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저도 옛날에 가입한 적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말긴 많았는데 제가 만 이유가 왜 그만뒀냐 그런 공짜 레슨을 단순하죠. 제 파트너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말았던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사실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로 만나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 그 친구도 느끼면 내가 별로 싫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 주위에서 프라이빗 레슨을 받아도 나쁘진 않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청강을 해도 되잖아요.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 레슨을 해도 되고. 사실 한국에서 오신 분도 어떤 분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에게 개인 레슨을 그러니까 영어 학원은 다니는데 영어 학원도 다니면서 그 개인 레슨을 자기의 월급을 떼가면서 개인 레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영어를 급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찾았죠. 저는 이제 뭘 찾았느냐? 그러니까 한 영화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라. 그걸 갖다 계속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따라하라. 듣고 따라하라. 듣고 따라하라. 듣고 따라하라. How are you? 하면 How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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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ne. I'm fine. 계속 듣고 따라하라. 뭐 이런 영어는 안 했겠지만 사실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 영화 한 편만 계속 보라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보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저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배우 한 사람을 찝어요. 뭐 로버트 드니로라든가 뭐 리차드 기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영화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데뷔했을 때부터 끝까지 쫙 뽑아요. 뽑아서 그 영화를 계속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로버트 니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모든 다른 영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말버릇이 있어요. 말버릇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억양이라든가 말버릇을 배우게 돼요. 배우면서 귀가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오늘은 이번 주는 뭐 로버트 드니로의 영화를 쫙 다 보고 그다음 다음 주는 리차드 기어를 쫙 보고 이런 식으로 또는 어쩔 땐 또 액션 영화를 쫙 보고 어쩔 때는 로맨스를 쫙 보고 어쩔 때는 코미디를 쫙 보고 코미디가 좋은 게 코미디 같은 경우는 말로 장난하는 거잖아요. 사실 말로 말 장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한테는 언어에 깊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현 시대, 그때 당시의 시대라든가 그때 당시의 트렌드 이런 걸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코미디는 못 알아들어요. 액션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상태, 그 영화 내에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죽이고 누구 돈을 뺏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데 코미디 같은 경우는 현 시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현 시대 상황을 모르면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막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갖다가 다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지금 뭐 요즘은 인터넷이니까 금방 나오지만 그 뜻을 찾아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다시 볼 수 있다 이거죠. 상당히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코미디에서 깊은 영어를 배운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로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글을 쓰는 거. 대학교에 들어가면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놈의 것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글을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른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알아듣고 저 아이도 알아듣고 저 선생님도 알아듣고 이런 영어를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책에 나와 있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요. 소설책이라든가 중고책으로 소설책 사요. 뭐 50센트에 500원 막 이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고 서점 가면요 페이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로 된 책. 그런 책들이 요즘은 하도 킨들이 막 저도 킨들 보고 그러는데 전자책 킨들이 잘 돼가지고 요즘은 전자책으로 다 보잖아요. 근데 PDF 파일도 보고요. 근데 아직도 책이 팔리긴 팔려요. 근데 책이 중고 서점 가면은요 약간 그 냄새가 좀 나긴 나요. 그 쌀벌레가 아니라 종이벌레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 책이 정말 싸요. 어쩔 때는 1불, 어쩔 때는 한 25센트짜리 책도 있어요. 그냥 뭐 정말 낡은 거. 근데 그 내용은 괜찮으니까 내용이 어쩐지 알게 뭐예요 그거. 영어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책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내가 알아보는 미안하지만은 내가 알아보는 영어 내가 알아보는 영어를 갖다가 먼저 글을 써요. 그 문장을 글을 써요. 예를 들자면 책을 봤더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토플 시험보다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 이거 장난 아니야. 그렇잖아요. 뭐 미국 책이 무슨 토플 시험하고 같습니까? 너무 높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알아보는 문장 Today is beautiful. 이건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야. 그냥 손으로 Today is beautiful.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확장을 해갔죠. 확장. 그러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영어 문장을 점점 하나에서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네 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썼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영어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그걸 이제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만지는 거 네임 태그도 뭐
물건 이름도 써 있잖아요. 가격도 써 있고 만져볼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 관찰하는 거 이런 것도 발전을 하지만은 또 문장을 보면서 쉬운 것부터 지금 보스턴 글로브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맨. 여기서 보스턴 글로브 신문 인터넷 신문을 보시면 어려운 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자신이 아는 나라를 먼저 공략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옆에 조금씩 하나씩 건맨 총잡이죠. 건맨인 텍사스. 텍사스에 있는 총잡이가 그럼 여기서 신문에서는 정관사도 안 붙이고 부정관사도 안 붙인다 이거죠. 이거 그걸 붙이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지. The gunman in Texas 해야 되는데 이번에 텍사스에 사건 터졌죠. 교회에서 사람 죽였죠. 그 얘기했는데 gunman in Texas. 텍사스에 있는 건맨이 슈팅. 텍사스에 있는 건맨의 슈팅이 텍사스에 있는 건맨이 슈팅을 했다. 소유격이에요. Gunman in Texas shooting had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그 건맨 텍사스에서 이 총질한 사건이 미국 그 국내에서의 역사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를 이 26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가 18개월짜리 어린 아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짧은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텍사스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man in Texas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뒤에 슈팅? 슈팅은 이 사람이 벌써 지금 쓰고 있나? ing 진행형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명사화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너무 어려운 단어를 하기 아니라 신문을 보시고 가장 쉬운 단어를 갖다가 딱 찾으시면 된다 이거죠. 쉬운 단어를.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집도 한 60억짜리 70억짜리 집이 나와 있고요. 이런 거 봐도 되고요. 이건 이제 토익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토익 시험도 사실은 미국 대학교에 도움은 돼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토익 시험을 만점 받았다고 해서 근데 토익 시험을 본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다 정보를 본다든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보를 오거든요. 집이 대단해요. 너무 아름다운 집인데 30억짜리도 있고 한 20억짜리도 있고 대단한 집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다고 특별히 이렇게 좋은 집이 있고 그러지는 않네요. 예. 하여튼간에 어떤 문장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부터 문장을 쓰시라 이거죠. 글을 쓰면서 당연히 읽어야 돼.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소리 내서 따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점점 확장을 하면은 한 반년 정도 계속 그걸 여러분 할 게 없잖아요. 합격했으니까. 공부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하는지 그 책을 갖다 사볼 수는 있어요. 책을 사서 중고로 사서 아니면 여러분들 근처에 학교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합격했어요. 우연하게 내가 랭귀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중고 서점에서 1학년들이 쓰는 책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못 들어요. 일단 자신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책들을 사서 그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미국의 텍스트북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약간 좀 의견보다는 사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죠. 사실 그렇다고 100% 모든 책들이 딱딱하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우리 한국말을 못하면은 단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 시라는 단어는 어렵잖아요. 사실 시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 문장을 갖다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속뜻은 속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단어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런 건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가 더 빠르죠. 아니면 동화도 빠르죠. 여러분들 아는 동화 있을 거 아닙니까? 피터팬이든지
피노키오, 거짓말 잘하는 피노키오 있잖아요. 박근혜. 이런 뭐 내용을 갖다 읽어도 대학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한 3개월, 반년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 대학교에서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돈이 안 드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위 환경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지만 학원에 갈 수 있다든가 개인 레슨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강좌를 갖다 들을 수 있다 영어로 그럴 경우에 저는 그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트라이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